전략이 이제 한미 연합사에서 통했었는데 한미 연합사가 이세 가지가 있어요. 적을 저지한다, deter.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가 세갖고 너무 준비되고 너무 세갖고 북한이 엄두를 못 내요.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그게 이제 deter. 그거를 이제 저지하는 것이고. 근데 그래도 저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면은 그럼 한국 지킨다, defend.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defeat and 적을 무찌르고 이긴다. 이제 이거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뭐 한미 연합사에서 뭐지 우리 집 프로그램 가야 돼. 훈련 가야 맞아요. 그런 거 할 적에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은 안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방관들도 이게 빨리 이렇게 무슨 이제 불이 났다 하면은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럼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올림픽 선수들도 올림픽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군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해갖고 그래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능, 그 근사 기능은 이제 이게 근사 기능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진짜 저쪽에서 쳐들어가면은 싸울 의지. 근데 이게 어떤 지난 대통령 보면은 의지가 완전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맹이 강해요. 제가 아까 말했고, 그래서 이 동맹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데 이 동맹이 이제 친한 쪽은 동맹하고 우방이 있는데 국가들이 근데 동맹이 더 세요. 우방 국가들보다. 동맹이 더 센 이유는 그 나라들이 이제 조약이 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약이 있거나 이제 연맹이 있거나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거기다 보면 유럽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나토 조약이 있고 그래서 이런 조약이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적이나 적국은 이제 한쪽에서 이 반대쪽을 배를 입히거나 물리치기로 한 상대. 그래서 또 한동안 뭐 북한을 적이라고 못 불렀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뜻을 보면은 적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항상 한국을 없애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엎어버리고 없애려고 해요. 죄송해요. 아까는 가요 학생 보세요. 사운드 좀 내주세요. 보세요. 예. 그리고 됐네요. 예,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이제 이 아태 구역에만 이렇게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필리핀 있고, 그다음에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나라만 이렇게 미국하고 영어로 하면 바이라로 미국하고 그 나라만 이렇게 두 나라만 이렇게 한 조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이고 일본이고 필리핀이에요. 이 나머지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같이 조약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시토라는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이런 게 있는데 이 태국은 태국하고 미국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태국은 여기 이제 호주, 뭐 불란서, 뉴질랜드 이렇게 막 이제 같이 해갖고 이제 속해서 그래서 이제 동맹이 된 거고 호주도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하고는 1953년에 동맹 국가가 됐고 일본하고는 1960년과 한 4년 반 후에 동맹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유럽의 나토 국가들 이 1949년에 생겼는데 이 나토가 생겼는데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된 나라들 있죠? 벨기에, 뭐 캐나다, 덴마크, 불란서 뭐 이런 데가 1949년에 멤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점 커졌어요. 독일도 이제 나중에 들어왔고 또 터키 여기도 있는데 터키도 뭐 나중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91년인가? 아니야, 91년, 98. 그러니까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후에 이게 동유럽 국가들이 막 되게 나토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들어오고 싶었는데 다들 처음에 못 들어오고 맨 처음에 한 1998년 같아요. 그때 이제 들어오는 나라들이 헝가리,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크 리퍼블릭하고 슬로바키 리퍼블릭 이렇게 두 나라 나눠졌는데 그때는 한 나라였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 세 나라가 이제 그때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속 나중에 들어와갖고 이게 점점 커졌는데 여기에 유럽에 있는데 여기 없는 국가 있죠. 요즘 전쟁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유크레인은 여기 안 들어왔어요. 유크레인도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제 러시아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그렇게 됐고 이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동맹 국가인데 이 동맹 국가들하고 이제 비슷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 체제 이제 공동 가치가 있고 체제가 있고 정치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 개인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자유민주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자유 요소들인데 아까 말했던 이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 물론 있고 또 법치가 rule of law 내가 이거 of를 이제 rule by law가 아니라 rule of law예요. 법치는 법 앞에 동등하다는 거. 누가 법 위에 있고 누군 법 밑에 있고 그게 아니라 법 앞에 다 동등하다. 법치. 그리고 근데 법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법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면서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rule by law고 또 이 법을 너무 지나치게 법만으로 이렇게 나쁜 의도를 하면 그거는 저기 lawfare라고 부르죠. lawfare. 네, 그러니까 법치는 rule of law. 그리고 이 권력이 한 군데 있으면 이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삼권 분리인데 삼권 안약도 여러 이게 나눠져야 돼요. 삼권 안약도 나눠져갖고 나눠질 뿐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고 타당한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이 민주주의가 옛날에 민주주의자는 뭐 공권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왕이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들이나 뭐 이렇게 자식한테 넘겨줘갖고 이게 자주권이 이제 왕한테 있었어요. 왕한테 있고 보통 사람들은 없었고. 근데 민주주의가 이제 되면서 민주주의는 자주권이 그냥 보통 사람들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공화국이 이제 이 representative government 한국도 공화국이죠. 왜냐면은 내가 맨날같이 정치를 개입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뽑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갖고 그러면은 내가 있는 자주권을 이 사람한테 잠시 동안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대신 내 뜻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투표를 했는데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해갖고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는 내 뜻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정한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참 중요해요. 과정은 좀 투명해야 되고 이렇게 내 신뢰가 이제 많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 뜻에 가서 내가 투표를 안 했어도 그 사람 투표를 안 한 이 사람한테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도 신뢰가 높으면 이 과정 신뢰가 높으면은 믿음이 가요. 그렇지만은 이 과정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신뢰가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면은 이거는 자유롭고 타당한 선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헌법 안에 이제 있어갖고 헌법이 이제 지켜주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공동 가치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내가 아까 이것도 받았지만 개인 사유권이 참 중요해요. 이 나라가 점점 이제 이 회사를 갖다가 이제 공유하는 거 그러면은 그때 그것은 이제 국가가 점점 국가한테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러면 사회주의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가격이 이제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이제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가 창조적인 정신 영어로는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데 원래 entrepreneur 이거는 뭐 프랑스 말이겠죠. 근데 이게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창조적이려면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 나라는 이제 왜냐면은 자유가 없는 나라는 말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너무 작아고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막 억누르기 때문에 창조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체제에서. 근데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이런 이제 공동 가치가 이제 미국과 있고 동맹 국가들은 보통은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참 바빠요. 이 전투 사령부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하고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긴 다 사성 장군들이 이제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 몇 년 돼갖고 이게 약간 업데이트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유럽을 보면 US UCOM이라고 써있잖아요. US European Command. 이거는 유럽을 이제 보고 있고 거기서 집중하고 또 한국이 있는 것은 이 아시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US 페이컴이라고 했는데 Pacific Command. 근데 지금은 이제 US 인도 Pacific Command라고 바꿨어요. 왜냐면 인도도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도 페이컴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또 펑셔널은 이게 이 기능적인 것은요. 예를 들어 Transportation Command라고 했는데 이 Transportation은 이제 수송 있잖아요. 이 군사들이나 이 군 물자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아무 나라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미국이 이게 제일 큰 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보통 이 기능이 있는 그 사령부는 딴 사령부를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걸 통합사령부라고 부르는데 통합사령부라는 것은 이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이런 군인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 다 같이 일하는 근데 다는 아니라 적어도 둘 예를 들어 공군이하고 육군 이렇게 같이 일하면은 그게 통합이 돼버려요. 통합사령부라고 해요. 그리고 전투사령부라고 썼는데 전투사령부 뭐 이제 맨날 전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기 책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자가 거기 사령관이야. 그러니까는 꼭 전쟁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정보 여기 상황이 이렇다 하고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책임지는 곳이 바로 이 전투사령부 통합사령부 거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인도 패시픽 커맨더라고 했는데 이 책임 구역을 보면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36나라. 근데 주한미군 그럼 어디 있죠? 네? 주한미군 여기 없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사실 여기 있긴 있는데 이제 제가 더 설명해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책임하는 데는 US 인도 패시픽 커맨드고 그거는 하와이 있고 근데 여기가 진짜 여러 가지 전 세계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특히 중국도 그렇죠. 뭐 한국, 뭐 북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동맹 국가들도 있고 뭐 아닌 데도 있고 네, 그런데 이 US 인도 페이컴이 이제 한국 이제 한반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문제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여기 뭐 대만도 있고 막 그런데 너무 바쁜데 이 한국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딴 데는 다 이제 책임 구역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Sub Unified Comman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위사령부,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밑에 하위사령부들이 있는데 하위니까 그 밑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전투사령부는 다 사성장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있어요. 이게 구역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유럽피안 가면 거기 갔다고 거기도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갔다고 뭐 나라들마다 다 있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만 좀 이렇게 좀 유니크해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은 사성장군이고 일본은 삼성장군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위사를 보니까 뭐 삼성도 되고 이성도 되고 일성도 돼요. 근데 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성 장군이기 때문에 다른 사성 장군
말고 이게 경쟁할 수 있어요. 경쟁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 한반도에 뭐가 필요하다. 특히 전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미국의 어떤 자원들은 너무 조금이라서 이 사상 자원들이 다 컴피티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상이 된 게 이제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있는 사성장군, 한국에 있는 사성장군, 주한미군, 이 주한미군의 이 사령관이지만 동시에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그리고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 그리고 소스모액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에 파견된 미군부에서 제일 높은 장교. 이제 그건데 이 마지막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예를 들어 의회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이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뭐라 했지? 하위 사령부야. 하위 사령부 있는 사람은 보통 그걸 못 해요. 근데 이 사람만 사성장군이니까. 그리고 한미연합사를 보면은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반반이 있는 데거든요. 이거는 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아니야.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한미군 따로 있고 한미연합사가 있고 이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니까 한국 군도 있고 미국 군도 있고 50%.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structure야 structure 이런 사령부인데 여기가 이제 사성 장군이 이 미군이야 미군 사성 그 부사령관은 한국군이에요. 한국 사성 장군이에요. 부사령관이 사성이니까 이 사령관은 삼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꾼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지금 뭐 작전권 전환 뭐 이런 이슈를 해갖고 이걸 바꾸기로 또 결정을 했어요. 바꾸면은 이제 한국군이 사성이 되고 사령관이 되잖아요. 그럼 부사령관은 미군은 사성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우려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가 한미연합사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1978년에 생겼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미 상호관계 조약 1953년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면은 미국이 그때 굉장히 강한 나라 있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아주 못 산 나라들이랑 아주 그냥 제일 잘 산 나라랑 동맹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누가 손해봐요. 누가 와서 누구 도와줘야 돼요. 그쵸? 그거 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상관 아시는 모르지만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협박하는 그런 쪽을 했고 그래갖고 미국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 하자. 그래 상호관계 조약하자. 그래갖고 이제 된 건데 이 조직이 이거를 작전권 전환 이제 뭐 전환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선 전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것부터 말하고 싶은데 이 작전권을 갖고 이거를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작전권을 갖고 작전권을 자주권이라고 이렇게 포장시켜갖고 이건 자주권 이슈다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군이 미국군 밑에 있냐, 어떻게 우리 한국군을 다 미국한테 맡기냐,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자주권 이슈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때. 근데 이거는 자주권 이슈가 아니야. 왜냐면은 이거를 이 작전 사령부 위에 또 결정하는 데가 있어요. 결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National Command Authority라고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양쪽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한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조직, 작전사령관한테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권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미 그 사령부를 한미연합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릇 아니면 뭐 바스켓이나 이렇게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한국군은 한국 밑에 있어요. 보통 때, 그러니까 전쟁 아닐 때, 이럴 때는 그래서 뭐 다주권, 뭐 전환 이런 이슈가 이런 건 하나도 적응할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미군도 미군에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거나 무슨 큰일이 생겨갖고 이 아까 말했던 이 대통령 국방장관 이런 내셔널 어토리티가 합의를 해갖고 이 작전 사령관한테 이걸 해라 그러면은 그때 가갖고 미국에서 여기 아까 말했던 주한미군에서 여기를 좀 보내고 베스켓 안으로 보내고 한국도 뭐 합참해서 그래 우리도 이만큼 보내다 갖고 이렇게 보내면 이제 그때 여기서 이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을 이렇게 추진 implementation 하려고 있는 곳이지 이거는 자주권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몰라요. 그리고 군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제 National Command Authority가 국가통수기구고 이제 양쪽에 있고 양쪽에 이제 이 작전사령관보다 그 사령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혼자 한쪽에서만 해갖고 한쪽에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의해서 같이 만들어요.